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매일매일 강세 테마가 다르고요. 또 수급이 많이 붙는 종목이 상당히 적은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서 역시나 모멘텀이 부재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상한가가 상한가였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에서 어제 공략을 했던 우리 전문가님 공략주 데브시스터즈가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죠. 쿠키런을 타고 강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저희 방송과 함께 그 힌트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고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02377-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의 주인공 바로 만나봐야겠죠. 박성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와, 어제 네. 딱 공략을 하셨던 데브시스터즈가 바로 하루 만에 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비결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 잠시 또 뒤에 설명드릴 이 좋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네. 잘 발굴을 해낸 종목이고요. 그 논리가 정확하게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법 잠시 뒤에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공략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데브시스터즈를 비롯해서 오늘 좀 게임주들이 같이 오른 경향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게임주들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다. 데브시스터즈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었다면요? 지금 이제 줄줄이 신작들이 나오는 네. 그런 회사들이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좀 흥행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네. 흥행이 조금 예상이 되어지는 사실 그런 신작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됩니다.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리스트업을 해서 관찰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게임주에 대한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데브시스터즈 또 어제 공략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또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우선 이제 준비된 화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를 드린 부분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쿠키런 관련해서 신작이 26일에 발표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사전 예약 수만 200만 명이 넘게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CBT에서 6점 만점에 참여자들이 5.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흥행 수표가 조금 보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오늘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미국이나 이런 여러 기업 국가들에서 앱스토어에서 1위까지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한가를 좀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흥행이 될 거다 혹은 사전 예약에 대한 그런 집계들은 회사 내부에서도 충분히 다 집계를 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 내부자 정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를 잡는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잖아요. 그 스마트 머니 신호 화면에 보시면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네네. 이제 파란색 화살표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날 6월 17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차트 화면도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급등 거래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거래량이 늘어난지 알 수가 없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일은 주포들의 사전 매집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후부터 늘어나는 구간들이 나왔을 때는 급등을 앞두고 나오는 매집의 흐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들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어제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이 출시일에 맞춰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잘 가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미리 배워 놓으시기만 한다면 이런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사전에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가
이따가 방송에서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부분들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이 기법의 등록 방법, 신호의 등록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제가 네. PDF 파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앵커님께서 참여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저희 방송에서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로 꼽아주셨던 데브 시스터즈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수익을 노려보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들고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스캔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박성재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보기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똑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도 잘 잡으시는 박성재 전문가님이시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종목 상담도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으로 지금 힘든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한가를 잡은 남자.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 요청을 주고 계신데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네.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포스코 DX. 포스코 DX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예, 54,000원에 20% 좀 넘어요. 20%. 54,000원에 2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좀 오랜 시간 동안 고생도 하셨고 많이 물려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부대체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너무 또 많아서 손절도 그렇고 해서 네. 우리 각 전문가님이 좀 상세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솔루션 주시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우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들이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말은 그룹주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최근에도 그 광양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수주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스코 DX도 어떤 업종에 같이 편승을 해서 가냐면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언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모 그룹주들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부분 동일한 지점부터 랠리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이 올해 좀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도 사실 저조한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어떤 성적이 시장에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뭐 7만 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거는 기대에 대한 주가 아웃퍼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 올해 실제로 숫자가 그만큼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실적이 언제쯤 나오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성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반영이 됐듯이 보통 4.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 다시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그러면은 상승세로 돌아서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내년 한 상반기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차트가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차트인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녹색 선이 241선, 1년 평균선입니다. 1년 평균선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21선을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21선을 받고 떨어지고 받고 조정이 나오다가 60일 한번 시세가 조금 나왔을 때는 61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으로 빠지고 이런 추세 하락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3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저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들고 가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직전 고점인 79,600원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안에 방향성을 다시 상방향으로 잡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오래 물려있긴 싫다. 이 시장에서 조금 기회비용을 좀 잘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조금 그래도 손실을 덜 보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곧 있으면은 제가 PCE 지표가 발표가 돼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혹은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의 PCE 지표,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하강을 하게 됐었을 때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입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어디부터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올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작년 3분기부터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서 고점 대비 MDD 기준으로 가장 마이너스 폭이 큰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랠리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적인 랠리가 나왔을 때는 한 43,000원에서 45,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이제 펼쳐질 단기 랠리에서 한 43,000원에서 4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정리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길게 봐도 괜찮다. 다른 여유 비중이 있어서 다른 업종들에서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년 하반기 이상까지 조금 길게 조금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번 좀 대응 한번 좀 잘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3,000원에서 4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 예, 신청해 안녕하십니까. 주셨을까요? 예, KBI 메탈 KBI 메탈,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4,010원에 30%입니다. 4,010원에 30%요. 예,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난 뒤에 계속 빠졌네요. 예, 계속 네. 빠지고 있어요.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 우선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잠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사채 최저 발행 리픽싱 가격까지의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저 가격인 리픽싱 가격인 21,000원대까지도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의 끝을 조금 단기적인 조정의 끝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21,000원에서 조금 턴어라운드 지점이 한번 보이게 되고요. 최근에 조금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21선을 조금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3,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관련 종목들 이제 구리 관련
돼가지고 이제 모멘텀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저는 이제 한 4분기까지 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구리 가격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모멘텀을 저는 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3,500원, 4,000원 한번 비트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시청자님 비중이 상당히 크십니다. 크기도 하고 지금 이제 너무 단가도 좀 높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여기서 재차 나와가지고 한 3,300원, 400원까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를 할 것을 사실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대응은 조금 저는 이야기를 굳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이게 2,100원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또 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최저 리픽싱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되돌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는 손실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과감한 좀 대응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61선,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에서 노란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이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아예 절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2,100원까지 떨어져서 2,100원에서 거래량이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좀 늘어났을 때 다시 그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3,300원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6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한 3,300원에서 3,400원이 갔었을 때는 절반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조금 들고 가시다가 본전 구간까지, 시청자님 본전 구간까지 올라오시는 것을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본전 구간에 도달을 했었을 때는 전량 정리를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보다 주가 아웃퍼폼이 너무 앞서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전선 관련주 KBI 메탈 꼼꼼하게 또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과감하게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3,300원, 400원 선에서는 절반 비중 축소를 해보자. 그리고 61선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덕양산업이요. 덕양산업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네. 되실까요? 아유, 비싸요. 좀 많이 물렸어요. 6,800원. 그러셨어요. 네, 네. 비중은요? 20%입니다. 6,800원에 20%. 네. 지금 물려가지고. 많이 물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속상하실 것 같은데 계속 또 뭐 주가도 빠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금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좋은 종목이라고. 네. 이익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안 잡으셔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손해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어떡하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덕양산업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한테 이 종목도 제가 조금 상세하게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잘 예.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예. 이익이 많이 나와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전년도 277억 원 이제 이익을 조금 기록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익치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대이니까 사실 조금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채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랠리는 좀 단기간 안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간혹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대형주 강세 시장이다 지금은. 근데 이것이 중소형주로 결국에 이 수급 바통이 넘어오게 됐을 때 그 기존의 대형주 강세에 보였었던 그 수급들이 그 관련 종목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급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수급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힌트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보면은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중소형주들 대비 대형주가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흐름이
선이 조금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힌트를 조금 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 자동차 업종, 부품 업종 자체는 제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조금 침체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앞서서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할부 대출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감소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품 업종들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가지고 이 직전 고점, 예를 들면 전년도 고점이 뭐 8,000원, 9,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형주 모멘텀이 돌아왔을 때 차량 부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달려준다면 최근에 뭐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후에 이 덕양산업 쪽에서도 그런 수급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세가 크게 투매가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과감한 결정을 만약에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4,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 라운드 피겨 4,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아프시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4,000원이 깨지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인 6,000원 구간까지 올라온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도 좀 전량 정리를 손실을 최소화해서 보고 나오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그렇게 한번 조금 차분히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제가 좀 처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덕양산업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4,000원에서는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 전문가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가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하나오션요. 한화오션. 3만, 네. 네네. 33,100원에 20%요. 33,100원에 20%요. 네네. 요 종목 조선주가 잘 가나 했는데 지금 며칠 조금 밀려서 걱정이 또 되실 것 같고 오늘도 뭐 4% 넘게 밀렸고 해서 네.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전문가님. 정도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우선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해상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하나오션은 개별적으로도 조금 수주 건수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올해는 좀 큰 폭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내년에 좀 실적이 더 크게 성장이 될 건데 이 부분들이 올해 3, 4분기에서도 분명히 주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다른 이제 조선주 관련 대비해서 저점 대비 많이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조금 깼다가도 한 5% 마이너스 5% 정도까지 깨더라도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돼서 올라가고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세 대응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년 평균선 지금 시청자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예,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 노란 이제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1년 평균선이에요. 1년 평균선이 만약에 깨지게 됐었을 때는 최근에 1년 동안에 좀 지지가 잘 나오다가 이제 상승 추세를 잡아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상단에 터졌었던 이 상단부에 있는 이 구간들이 매물대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선이 깨지게 됐을 때,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9,000원대입니다. 29,000원대가 좀 깨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년 평균선이 저는 깨질 가능성이 지금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여기서 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1차 목표가를 이 직전 고점인 36,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4분기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2차 목표가를 저는 4만 원까지 좀 잡고 느긋하게 조금 대응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다만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을 때 29,000원대입니다. 29,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예. 그래도 조금 전량 정리를 하시고 3분기 주역 종목들 제가 조금 업종들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옮기셔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년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3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4만 원 2차 목표가까지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박성대 전문가님께서는 3, 4분기에 계속해서 반도체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지금 GNC 에너지 물어봐 주셨고요. 7,721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지금 약 수익권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지금 이 상황이 매집 중인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밑에서 매집을 한다기보단 모멘텀을 받고 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비상발전기 1위 기업입니다. 비상발전기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변압기 관련해서 전력망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퍼포먼스도 충분히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에 3, 4분기 모멘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새 에너지 전력 공급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변압기 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전력망은 지금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만 보더라도요. 지금 미국 기업들, 뭐 애플도 이번에 뭐 대만 쪽에다가 사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도 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외하고도 또 이제 전기차 산업이 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라든지 반도체 AI 칩에 대한 그 생산량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차치하고서도 지금 미국은 전력망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었을 때 이제 겨울에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었을 때 정전 사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체 수혜 주기이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AI 칩에 대한 그런 어떤 수혜가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구축될수록 여기에 필요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공급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비상전력기 관련돼서는 1위 업체인 GNC 에너지도 여기에 동반돼서 이 모멘텀적인 수급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까지 조금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12,000원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기간 조정이 옆으로 그리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당장 이제 추세 반전을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옆자리를 좀 기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단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되게 비슷한 위치에서 좀 잘 잡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크게 이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탈이 나오긴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7,000원 라운드 비결을 깨고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이 좀 더 커지면서 6,000원 혹은 5,5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이 6,000원대에서 조금 더 밑에서 좀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탈을 좀 이제 현금화를 하시고 이후에 조금 대응을 보시는 전략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요. 만약에 이 7,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조금 보유를 해보시다가 4분기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12,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그림까지 조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이 종목을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일단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뷰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횡보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7,000원 선 깨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7,910원에 지금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지금 미용 관련해서 좀 성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선 그 미용 관련해서는요, 사실 어떤 실적이 꾸준히 뭐 잘 나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치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소세포 비임상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좀 추세적인 결국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게 봐도 이게 어떤 모멘텀이 또 등장해 줄지는 아직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단에서 기술적 대응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락이 나오게 됐었을 때 라운드 피겨점인 5,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상단부에 6,000원 구간까지 왔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도 높지만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또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재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스마트 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박성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는 스마트머니 기법이 과연 어떤 전략인지 만나볼 차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오늘 게임주 데브시스터즈도 상한가에 도달한 만큼 과연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또 귀를 쫑긋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이어주시죠. 예, 오늘도 좀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을 좀 잘 배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기법에 대한 이 어떤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좀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만 하셔서는 그런 게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직접 어떤 이 기법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 기법을 좀 잘 배워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 기법에 대한 간단한 개요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따라붙는 그런 전략에서 만들어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는요, 이제
이제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공개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존재한다 봅니다. 이 주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은 당연히 매수를 할 때 그 매수에 투여되는 자금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포들이 사전 선침매를 하게 됐었을 때 이 신호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요. 아래서 어떤 유형의 매집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이후에 그냥 같이 타이밍 잡아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기법들과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자, 다른 뭐 추세 매매라든지 어떤 박스권 매매라든지 이런 패턴화되어 있는 기술적인 기법들은요.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사전 선침매, 저점 매수를 보고 매수를 따라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의 저점 매수에 우리도 같이 따라 붙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빠르게 제공되기 전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포인트는요. 매수 방법 먼저 설명드릴 건데 매수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3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4가지 방법, 4번째 방법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4번째 방법을 채택을 해서 가지고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포착이 된 것을 저는 이제 기준봉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날에 예를 들어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을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봉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매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일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준봉,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에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기준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방법,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 크게 올라가기 전에 더 매집하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캔들의 크기가 조금 커지는 구간, 그 구간에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포착을 해서 잡은 것이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대부 시스터즈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실도 중요하죠. 이 손절 추세선.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추세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손실은 절대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렇게 거래를 했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만 거래를 했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똑같은 예시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거래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종목을 매수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좋은 부분을 보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좋은 부분을 보고 매수한 종목이 계속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때요? 비중이 커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 심리 상태는 불안하게 되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길게 가져가고 수익을 짧게 챙기는 되게 좋지 않은 매매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한다고 했을 때 얼마 안 됩니다. 손실폭 되게 짧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 주포들의 저가 매수를 보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상한가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다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져온 예시 종목입니다. 실리콘2입니다.
이 실리콘2 화장품 관련 대장주로 최근에 움직였었던 실비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자, 올해 1분기 때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5월 9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거의 1,500억 가까이 매출액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22년에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 총 매출 대비 거의 절반에 되는 정도가 단 1분기 안에 나온 겁니다. 즉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 집계를 누가 하나요? 회사에서 한다라는 거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먼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저는 주포라고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관련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주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닝 관련된 재료들은 사전에 먼저 알 수 있다. 누가? 주포가 미리 알 수 있고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줬는지 차트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일, 5월 9일 실적 발표일은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무려 2월 21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포착 당일 이전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주포들의 매수 개입의 시작일, 그리고 이때는 제가 네 번째 매수 가능하다라고 한 이 매집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는 급등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합니까? 매집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최대 400%까지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내가 사전에 선침해를 좀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법, 이 신호 설정 방법부터 매수 방법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비디아, 이 실리콘2 같은 종목, 그리고 하루 만에 또 상한가에 도달이 된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을 내가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포들의 매수 신호를 포착하는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상에서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어떤 전략을 또 실시간으로 구사하시는지 배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방법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제2의 데브시스터즈를 오늘도 공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데브시스트처럼 게임 종목도 제가 오늘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이죠. 여기 관련해서는 이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 뒷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합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물류 관련 종목들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실제로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도 사실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해운사의 해상 운임 지수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부터 BDI 지수까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지원, 그죠? 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거죠.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물류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2달 만에 81%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 물류주들이 당연히 상관계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6월 20일 최근에 포착이 됐어요. 최근에 포착이 됐고 이 전보다 조금은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착 매집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수 가격 같은 경우 제 전략을 드리자면 내일 시가로 좀 제시를 드려보고 1차 목표가는 3,450원에 조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웹젠입니다. 게임 종목이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표시를 해놨어요. 요 신작, 테르비스. 제가 신작 있는 종목들을 조금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팬덤이 굉장히 많은 뮤 IP죠. 뮤 모나크가 작년에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작년 4분기 매출이 706억 원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기 63.8%. 실적이 하향세였는데 이 뮤모나크가 뒤집었습니다. 이 뮤모나크 덕분에 당기순이익도 43.9%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뮤모나크 관련해서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테르비스라는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자, 이 서브컬처 게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테르비스는 지금 화면에 옆에 보시는 이미지 파일처럼 이 애니메이션 그래픽의 연출성을 전략 요소로 강조를 했고 이 여기 관련돼서 이 G스타, 작년 G스타에서 여기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평이 많고 올해 출시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웹젠 같은 경우 동사도 올해 신규 게임으로 IP 승부수를 좀 띄운다. 원래는 지금 기존에는 이 뮤 IP로 어쨌든 이 실적을 조금 잘 감당을 해왔다면 이제 올해는 이 신작 쪽에다가 좀 기대를 많이 쏟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이밍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서브컬처 게임이 더 이상 서브가 아닌 메이저 게임이 돼가고 있다. 이 거대한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청년들이 조금 집에만 있는 집돌이 성향이 조금 강해지고 있다. 이게 코로나 때부터 더 급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성향이 먼저 더 이제 앞서서 보여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의 젊은 인구들은요 해외여행을 잘 안 가요. 집돌이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집돌이 비중이 많아지게 됐을 때 어느 산업이 뜨는지 한번 쫙 지켜보니까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관련된 IP로 만든 이 서브컬처 게임들이 굉장히 이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사들이 실제로 이 어떤 이 서브컬처 게임 쪽에 좀 많이 조금 이 IP를 확보를 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조금 전략들을 조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브컬처 게임은 더 이상 서브가 아닌 좀 메이저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은데 특히 조금 주목을 보는 부분이 부채 비율이 거의 없어요.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돈을 계속 쌓아놓고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PBR이 낮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들인데 조금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받을 만 하잖아요. 신작도 나온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는 PER도 적어도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12까지는 조금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BPS 기준으로 21,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0,000원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가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가치만 해도 이 20,000원대는 좀 회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PBR이 낮은 기업인데 자사주가 많습니다. 이 자사주 만약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이 자사주를 만약에 소각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20,000원대 위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스마트머니 신호가 최근에 2번이나 포착됐습니다. 4월에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5월 9일에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량들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3분기 때 게임주들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매수는 마찬가지로 내일 시가 정도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에 무려 2번이나 포착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게임주 데브시스터즈 공략주로 내놓으신 뒤에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도 게임주 웹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쿠키런을 타고 올라온 데브시스터즈처럼 신작 테르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솔 로지스틱스, 또 해상 물류 관련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뒤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